자, 지금 여러분들이 나 이거 만들겠다라고 먼저 설계한 거고, 설계한 거에서 입력은 어떻게 주고, 출력은 어떻게 주고, 그 내부의 회로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만든 거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그 칩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이렇게 되죠. 이제 사양, 설계 사양 결정.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뭘 만들겠다. 이때 여러분들 뭐 클락 몇 메가헤르츠에 동작하겠다. 칩 사이즈. 아, 얘 칩은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겠다. 포트의 개수. 입력 포트, 출력 포트 개수는 어떻게 하겠다. 사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블록 다이어그램 한 것처럼 어떤 설계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쭉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P를 만들겠다. 새로운 갤럭시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AP를 설계할 건데 거기에 동작하는 클락의 속도는 몇 기가, 뭐 1기가, 뭐 3기가, 2기가의 속도로 난 만들 거고 칩 사이즈는 몇 미리로 할 거고 그리고 포트의 개수는 200개로 인풋은 몇 개, 아웃풋은 몇 개 이걸로 나는 개수를 만들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회로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죠. 요 상위 수준 모델링 요 내용이 이제 그거죠. 어떻게 보면 요 설계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상위 수준 모델링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죠, 이거. 이거를 이제 상위 수준 모델링 해가지고 블럭 만들죠. 어떤 블럭을 어떻게 만들고 서로 어떻게 연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럼 그 블럭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거를 구현해야죠. 얘를 구현하는 거죠. 이제 베릴로그를 이용해서 뭐 베릴로그를 이용할 수도 있고 VHDL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 베릴로그를 좀 많이 써요. 실제 구현한 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검증한 걸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구현한 거에 대해서 베릴로그 코드 수정하고 수정해서 다시 또 검증하고 수정하고 검증하고 수정하고 계속 반복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없네 라고 되면 회로 합성하는 거죠. 이게 신세시스죠. 아까 우리 했던 거 요때 이제 네트리스트라는 게 나와요. 근데 요때 자체 내에서도 이제 계속 검증해요. 합성 후 검증, 뭐 기능, 타이밍 후기를 중심으로 여기죠. 프론트엔드 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프론트엔드, 백엔드라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그 웹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웹에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뭐 어떤 뭐 이쁘게 모양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그러고 이제 사용자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처리부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어떤 값을 받아서 뭔가 처리하고 하는 그런 서버에서 동작하는 것들 있죠. 그거 이제 백엔드라고 우리 흔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반도체 부분에서는 반도체에서도 프론트엔드, 백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를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요 뒤에 부분을 이제 백엔드라고 얘기해요.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레이아웃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레이아웃 한 거 뭐예요? PCB 아트웍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PCB 아트웍으로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스키매틱이에요. 여기서 하드웨어 설계한 거야. 디지털 하드웨어 설계하고 그 뒤쪽에 PCB 만든 거죠. 프론트엔드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 스키매틱 그 설계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백엔드는 실제 웨이퍼에다가 레이아웃 하는 거, 회로 그리는 거. 근데 회로 그릴 때 그 네트리스트가 나와요. 이 네트리스트를 넘겨줘요. 신세시스 하면 똑같죠? PCB 할 때 똑같죠? PCB도 네트리스트 나오잖아요. 그쵸? PCB에서 스키매틱이 다 만들어지고, 이제 뭐 얘는 어떻게 되고 뭐 어떤 사이즈고 뭐 이런 거 다 정해지고 나서 PCB 쪽으로 딱 넘기면 네트리스트를 넘기는 거죠. 네트리스트 넘기면 그 이제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막 뭉쳐있죠. 뭐 아무렇게나 막 돼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땡겨주고 요거 땡겨주고 뭐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선을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연결해주고 뭐 선의 두께는 어떻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PCB. 그쵸? 그 작업이에요. 백엔드 부분. 요게 레이아웃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게 PCB랑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레이아웃 배치 배선이라고 하는데 이거 PNR이라고 하죠. Place and Route. 근데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오토 PNR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한 거를 다시 또 검증하고 요게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여기서 교육받고 취업하는 반도체 쪽 취업하는 쪽을 보면 세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쪽 설계 부분에 있는 그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검증 부분, 이 검증도 여러분들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 검증이 그냥 할 수 있는 검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레이아웃, 이렇게 세 부류로 많이 취업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PCB로 따지면 거부 파일 나오죠. 레이아웃 다 하고 나면 거부 파일 나오죠. 거부 파일을 이젠 그 PCB 회로 기판 만드는 그 기계에다 넣잖아요. 기계에다 넣으면은 그걸 요즘은 이제 기계가 알아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마스크 제작 있죠. 퀴즈 데이터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레이아웃 하고 나서 그 마스크 제작하는 웨이퍼에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공정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많이들 또 알고 있는 그 공정 부분이 이쪽으로 되고, 그래서 그 칩이 나오죠. 해당 칩이. 자, 칩 이렇게 생겼죠. 탁 띄워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를 다리랑 막 연결하죠. 패키징 작업이죠. 그래서 패키징 끝나면 이제 딱 출하가 되는 거죠. 대충 흐름 이해되죠? 반도체가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의 절차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 책의 초반에 보면 요 책에 나와 있어요. 요 웨이퍼에 요 조그만한 것들 있죠? 요거 칩 하나, 얘를 우린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 칩 하나 딸랑한 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 웨이퍼 하나에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 하나 딱 잘라요. 각각 다 쪼개요. 그래서 이 쪼갠 걸 또 다시 또 테스트를 해봐요. 여기서 이제 분량을 찾아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된 동작하는 거하고 불량인 거하고 이제 나누죠. 웨이퍼 하나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들, 이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도체 수율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해요.
반도체 쪽 전문가가 얘기하면 뭐 수율이 좋고 나쁘고 뭐 몇 나노로 올라가게 되면 뭐 수율이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그 수율이라고 하는 거, 이 칩의 정상 칩을 말하는 거죠. 토탈 칩 대 정상 칩이죠. 그러니까 전체 이 개수가 뭐 1000개다. 1000개에서 뭐 한 900개가 정상 칩이다. 그럼 수율이 90%죠. 90%가 정상이고 10%가 이제 좀 오동작하는 에러가 있는 칩이죠. 오동작하는 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정상적인 것들 수율인 거고, 요 네모칸 요거 하나, 요 칩, 요걸 딱 떼가지고 여기다 딱 만들죠. 이게 이제 다이라고 그러죠. 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다이 칩이죠. 이렇게. 다이마다 여기에 각각 패드라고 있어요. 뭐 여기 패드라고 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요건 이제 FPGA인데 여기 이렇게 패드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를 이제 패드를 통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죠. 전기 신호가. 패드에다가 요거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해 줘요. 여기 다리. 근데 요건 리드라고 그러죠. 얘는. 리드, 여기 핀이라고도 하고 요거 다리. 칩의 다리 핀하고 이 다이 칩하고 연결해 주는 거 이제 와이어링 한다라고 그러고. 그렇죠? 여기. 패키징 해 주는 거죠. 패키징 절차죠. 이것도 한 분야죠.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기술이에요. 이 분야도. 패키징을 어떻게 잘 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FPGA는 이제 이 절차가 없죠. 이미 칩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동작하게끔 만드는 거죠.